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도 많았고 좋았던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주가 폭락과 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팬데믹 상황도 좀 잡히고 과거의 일상으로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은 기사를 참고하여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 과정에서 울먹이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 즉 뉴 삼성을 만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46개월, 일수로는 1500일 넘게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내년 1월 18일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라며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인 바 엄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확립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 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 삼성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삼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에 대미를 장식할 활용점정에 해당한다며 준법 감시 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검은 다만 파기환송 전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는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이며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과 달리
뇌물 혐의의 공고형은 징역 2년에서 3년이고 횡령 혐의는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인데 양형 기준에 의해도 이 사건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과 함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면밀하게 판단하겠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돼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법함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어서 20여 분간 직접 최후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저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일로 인해 송구스럽고 회사와 임직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다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 제 책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고 여기 같이 있는 선배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라며 저를 꾸짖고 이 사람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의 향후 준법 경영에 대해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불편하게 느껴지고 멀리 돌아갈 수 있지만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며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며 4세 경영 종식에 대해서도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폐해를 개혁하는 일에도 과감히 나서겠다며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서 평생 갚지 못할 만큼 받은 빚을 꼭 돌려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수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선대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가르침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들어있다며 진정한 초인류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신 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여러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 감시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나름대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경영상 이미 삼성전자는 총수의 부재가 생기더라도 회사 경영상 큰 문제가 없도록 이미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준비성이 없고 나약한 기업이 아니라는 건 모든 사람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인류의 역사상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시에도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갔었던 것처럼 아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주가가 폭락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 호황이 깔려 있는 만큼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한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잘 해결되어서 삼성전자가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은 기사를 참고하여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